자, 이 시간에는요, 과연 그 비즈니스가 과연 선교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교 현장에서의 비즈니스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가 더 맞겠네요. 제목을 굳이 하자면은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특히 선교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비즈니스 and 미션. 예, 이 관점으로 하나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as mission. 이 관점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일단 비즈니스 앤 미션은 이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는 나라가 뭐 제3국가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형태는 자기가 투자를 하죠.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오너가 하죠. 예. 사실 미션 현장, 선교 현장에서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선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선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사이드는 선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쪽 사이드는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리고 현지인과 경쟁을 하면은 망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현지인과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현지인이 엄두도 못 내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이 벌리려면은 상위 2%, 아무리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해도요, 그 나라 상위 2%는요, 미국의 중산층보다도 돈을 물쓰듯이 써요. 예. 뭐, 찢어져가는, 뭐, 망해가는, 무슨, 뭐, 치안 불안하고 이런 아프리카에서도요, 상위 2% 집안에 가면은요, 벤츠가 5대, 7대 막 그래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 못 사는 나라, 뭐, 미전도 종족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떤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산업이라는 게 결국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받쳐준 다음에 2차로 이동을 하고 2차에서 받쳐준 다음에 3차로 이동을 하고 뭐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산업도 순서가 있잖아요. 마치 대한민국도 뭐 가발 공장, 봉제 공장, 뭐 옷 만들어 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기술 집약적인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췄을 때 또 그런 산업으로 올라탈 수 있고 또 그걸 또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IT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가듯이 미전도 종족의 나라들은 자국 내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는 다 내줍니다. 예. 선교사나 목사의 형태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세관 통과하지도 못하는데 비즈니스인으로 가겠다. 그러면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그 갈등과 긴장은 뭐냐면은 그 나라 정부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줄 땐 다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예. 기독교인 그 비즈니스맨이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는 싶지만은 또 그쪽 정부나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한다든지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알력이 많아요. 상충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벌리다가 망한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경쟁하다 망한 사람도 많고, 현지인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처음에는 조금 버는 것 같았지만은 무슨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정부가 뭐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앤 미션으로 가는 거는 그냥 여기서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교를 생각하지 말고 이윤을 내신 다음에, 이윤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잘 눈여겨보시다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분들은 차라리 헌금을 하세요. 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예. 내가 이윤은 이윤대로 취하면서 영혼은 영혼대로 살리겠다. 적어도 이쪽 섹터에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일단 자기가 모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이쪽 사이드는 모든 투자를 하지 않죠. 네. 멘탈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들인다, 부를 들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예. 경영은 하지만 소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공적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나가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벌렸어요. 그죠? 근데 이 비즈니스가 안 되면 안 돼서 힘들고 시험 들죠. 잘 되면은 잘 돼서 시험이 들어요. 잘 되면 어떤 시험이 들겠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적 개념으로 시작하고 소유를 안 하려고 했지만은 이게 돈이 벌리기 시작해. 그럼 아무래도 사람이 딴 마음을 먹게 되죠. 사유화 시키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진짜로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여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기 것만 퍼주고 있는데 사역이 안 돼.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래서 사역이 안 되니까 좌절이 되고, 또 비즈니스를 벌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이게 또 이윤이 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개인 소유하고 싶고 사유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그죠?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벌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은 사역과 접목시키고 선교와 접목을 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 부분은 완전히 내 것만 퍼주다가 끝내더라도 나는 괜찮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멘탈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들죠. 잘 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유화 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깨지기도 해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그런 선교지에서 벌린다라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 일례를 들면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이제는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기 시작해서요. 많은 비즈니스나 공장들이 더 싼 노동력을 찾아서 이제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전되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래서 한국 분들도 사업한다고 뭐 베트남으로 많이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그곳을 탐방을 하고 있은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안에 자본 들여와가지고 뭐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의 망한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년 정도는 돈을 좀 쓰더라도, 돈을 좀 쳐박더라도, 한 대학교 1년 랭귀지 코스 같은 거를 하시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또 그 나라를 좀 돌아보고 살고,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아이템 선정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들어가든 뭐 아니면 그곳에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든 들어가든 아니면 기독교인이 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윤을 낸 다음에 그 이윤을 가지고 어떤 헌금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하든 어떤 목적이 됐든지 들어가는 간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뭐냐면은 나라가 못 살아도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 못 살아도 현지인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라가 못 사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정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모델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됐다 그러면 경쟁자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현지인과 경쟁하면 죽어요. 현지인이 쉽게 빨리 따라할 수 있는 아이템은 초장에는 벌지만 나중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엄두도 못 내는 아이템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2%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윤도 내면서 영혼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한 욕심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3국가나 그런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비즈니스를 벌리면은 비즈니스를 하세요. 이런 과정들을 잘 알아보시고 프로세스 하면 하셔서 하신 다음에 그동안 하면서 하는 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을 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좋은 선교사들을 잘 물색을 하셨다가 수입을 버시거든 그분들한테 헌금을 하십시오. 이상한 선교사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진짜 미션의 툴로 보시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을 엿다가 그냥 털어 넣기만 하더라도 나는 기쁘고 만족하겠다라는 멘탈이 안 되는 이상은 절대 벌리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되면은 안 돼서 고민이고 잘 되면은 사유화시키고 소유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고민입니다. 돼도 안 돼도 힘든 부분이죠. 시험이 들죠. 그죠? 그죠?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바뀔 수 있거든요. 사유와 유혹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가장 큰 숙제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를 과연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볼 수 있는 두 시각을 한번 봤어요. 비즈니스와 미션의 섹터로 가시는 거면은 여기는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이윤을 내고 나서 이런 과정들,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현지인과 경쟁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생각도 엄두도 낼 수 없는 아이템과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위 2%한테 어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아무리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나라 상위 2%는 미국의 중산층보다 돈을 물 쓰듯이 쓴다는 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사업으로 이윤을 내시거든 그 이윤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한테 헌금을 하시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쪽 섹터는 선교사로 보기 어렵다.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선교사죠. 선교사입니다.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들 가운데서 공장에서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여행사라든지 학원을 경영을 해서 현지인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 제자 양육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하죠. 그러나 사유화 시키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소유해서도 안 되고, 공적 비즈니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비즈니스가 안 되면은 안 돼서 시험 들고, 잘 되면 잘 돼서 사유화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섹터를 기억을 하시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맨이 된다라는 거.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어떤 사역의 도구로, 어떤 선교의 도구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